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직선 도로에서 마주오는 덤프에게 핸들을 좌측으로 207도로 꺾어 충돌하여 즉사한 경우 부채가 많으며 8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을 최근 가입하였다면 무효이므로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6나 207-664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4년 9월 2일 12시 25분경 원고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로 용인시 처인구 제2노상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망인은 피고와 사이의 위 운전자 보험계약을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추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직업, 재산 및 건강상태. 망인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동업자인 사촌동생 L과 함께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무렵에는 인천 연수구 M대 231.1제곱미터를 비롯한 대지 13필지, 인천 중구 N제지하층 5호를 비롯한 집합건물 28채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경매로 취득한 위 부동산들이 매각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무의 액수가 함께 20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 받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세무관청에 신고한 총 수입액은 2012년에는 1,600여만 원, 2013년에는 1,6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4년에는 수입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망인은 2014년 5월 13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14년 5월 15일 척추수술을 받았고 2014년 5월 1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망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8월 4일경 L과 보험가입 경위 등에 관하여 나눈 대화 중에는 자신의 수술 후 건강상태에 관하여 낫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고 신경 쪽이 상해 자녀 수명이 1년도 안 될 것 같다. 보험을 들고 그랬던 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가기 전에 정리해주고 가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험계약 체결의 시기, 경위 및 각 보험의 보장 내용. 망인은 2014년 5월 23일 스스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보험대리점에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한 후 보험 모집인 P에게 전화로 보험가입 의사를 밝히고 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상해사망 위주의 보험을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망인은 그로부터 6일 후인 2014년 5월 29일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보장 내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집중되었습니다. 한편 망인은 2014년 5월 23일경 Q 주식회사에 보험가입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이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D 및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합계 8억 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의 상담 또는 가입 후 불과 100여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유하는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2014년 7월 30일 앞으로 집사람 통장으로
월세를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2014년 8월 14일 제가 통화 안되면 제 딸 C에게 연락하면 된다는 내용의 각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된 평지의 왕복 2차로로서 사고 지점은 망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 좌로 굽은 곡선도로가 끝나고 직선 구간에 진입한 후 18m 정도를 더 진행한 곳입니다. 당시 날씨가 맑아 가시거리는 350m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도로 위에 망인 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덤프트럭은 시속 70에서 80km 정도로 차로의 폭이 6m 정도인 자신의 차선을 지킨 채 직선 구간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량의 충돌 위치와 자세에 관하여는 덤프트럭의 전면 좌측 범퍼 부위에 망인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 전조등 부위가 추격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차량의 좌측 후방 부위로 그 충격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망인 차량이 좌측으로 8도 정도 틀어진 채로 그 좌측 앞면이 도로 중앙선을 70cm 침범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망인 차량의 핸들은 좌측으로 207도 정도 회전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망인 차량이 사고 직전 곡선 구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였던 18도에서 20도를 훨씬 초과하는 각도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자 R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사고 당시 반대편 마티즈 차량이 보였고 시야에서 없어질 때 운전석 첫 번째 바퀴를 갑자기 마티즈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임,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조차 없었고 지나치는 순간 들어와서 전혀 알 수 없었음, 차량이 작아서 빨려온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본인이 핸드 조작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됨 등의 진술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차량에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불량 등의 문제는 없었고 망인이 평소 발작이나 쇼크 증상이 있는 질병을 앓았다는 자료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 차량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바 망인이 의식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갑 제9, 14, 19호 중 을, 나, 제3호 중에 21, 2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5. 망인과 L 사이의 대화 내용.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년 8월 4일경 L에게 전화로 사업 실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 보험 등의 가입 경위 및 보험사고 유발 계획 등에 관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자살을 시도 중이다. 사고 후 20일 후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다. 상대방의 과실을 유도해 조사받지 않게 된다. 척추수술 후 나의 자녀 수명은 1년이고 현재 걷지도 못한다. 보험에 가입한 것은 가기 전에 정리한다는 뜻이다. 보험금은 식구들이 버틸 수 있는 규모이다. 6개월은 버티지 못한다. 나와 처의 신용카드가 모두 막혀있다. 월세도 처 앞으로 돌려놓았다. 대형차가 올 때 망인이 100% 과실이면 문제가 되어 50대 50이라도 만들려고 한다. 5월 말 6월 초 인천 고속도로에서 중앙선 쪽을 들이받아 봤는데 튕겨져 나갔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망인과 L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망인은 L의 채무변제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허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쟁점, 고의사고 여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망인과 L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